구조체랑 동적할당 다루는데 연습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까지 한 걸 이용해서 이 수업 페이지에 또 문제가 있죠. 두 개인가 더 있을 텐데 문제 두 개가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뭐 좀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단계별로 하시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알고리즘 문제가 있죠. 하나 보시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뭐 만약에 실행했다고 했을 때 통과했다고 넘어가지 말고요. 이 테스트 케이스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예측할 수 있는 걸로다가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는 여기 버튼 있죠. 눌러가지고 이 문제가 두 정수 사이의 합이니까 A와 B 사이의 합,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면은 몇인지, 이건 암산 가능한 수준이죠. 6, 15, 15, 15죠. 1부터 5까지. 그래서 실행했을 때 내가 추가한 테스트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풀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기 전에 보면은 이 프로그래머스 내부에 그 문제를 풀 때마다 주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깎이니까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요. 풀고 나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는 이제 코드를 최대한 간단하게 써가지고 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도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시각을 키울 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빅 5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할 건데 비고 노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알고리즘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알고리즘의 스피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속도니까 뭐 빠른 것 같다, 뭐 느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뜻해요. 뭐 코드로 따지면 내가 짠 로직이 되겠고, 그러면 알고리즘의 스피드, 당연히 빠른 게 느린 것보다 좋죠. 왜냐면 같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더 적게 걸리면 좋은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스피드에는 빠르다와 느리다가 있습니다. 근데 빠르다와 느리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빠르다와 느리다. 빠른 건 어떤 거고 느린 건 어떤 게 느린지 정의하기에는 모호하죠. 왜냐면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기준보다 높으면 빠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스피드에서는 빠르다 느리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짰는데 빠르다, 뭐 연산이 0.1초 만에 끝났으면 그게 빠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5초 만에 끝났으면 느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대신에 이 상대적인 개념을 첨가하면은 가능합니다. 더 빠르다, 더 느리다.
왜냐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니까. 그냥 빠르다와 느리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마다 사양이 다르죠. 현대 컴퓨터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 당연히 현대 컴퓨터가 더 좋죠. 그리고 미래에 생긴다는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이론상으로는 현대 컴퓨터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다른 사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알고리즘을 대입한다 해도 얘네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컴퓨터를 장만한 지 좀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픽 카드가 3070이다 근데 이거는 옛날 거라고 친다면 막 5040 이런 거 없지만 지금 그래픽 카드가 5040이면 당연히 얘가 더 빠르겠죠, 연산 속도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속도의 상대성.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느리다 라고 표현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표현, 1초, 10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리즘의 스피드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완료까지 걸리는 절차의 수. 조금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텝의 개수. 그 조건문 설명할 때 이 스텝을 줄이는 과정을 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5번만 연산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5번만 연산하면 된다 했을 때 10번 일을 하는 게 있다. 그러면 10번 일을 하는 것보다 5번 하는 게 훨씬 낫죠.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문법으로 지정해 놓은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개예요, 10개. 여기에다가 배열이라고 생각했을 때 1부터 숫자 10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이 수 중에서 7을 뽑고 싶습니다. 그럼 해당 리스트의 배열에 1부터 10까지 숫자를 넣고 7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우리가 7이 있다는 걸 알아도 이 컴퓨터가 7을 찾아내려면 10번 다 뒤져봐야죠. 전부 다 뒤져봐야 되죠. 10번의 스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1부터 20까지)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18을 찾으려고 합니다. 18. 그럼 전체 개수는 20개니까 스텝은 20번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20번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 이거의 사이즈, 이게 사이즈가 10개다 20개다 이렇게 안하고 인풋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의 사이즈가 n개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스텝은 n개, n스텝스입니다.
여기 나온 얘네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형 탐색을 할 뿐이에요. 리니어 선형대수학 할 때 나오는 리니어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서치를 하는 건데 한 줄 탐색을 하는 거죠. 포문이나 왈문 쓸 때 어떤 왈문은 조금 그런데 포문으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한다고 했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에는 배열 한번 훑어보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선형 탐색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선형 구조죠. 그럼 인풋 데이터가 n개면 n번 뒤져봐야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선형 데이터 구조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축, y축이 각각 있다고 한다면 1사분면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x, 여기가 y축인데 x축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y축은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데이터가 그러면 늘어날수록 시간도 증가하는 거고, 요게 선형 구조. 이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데이터의 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렵다. 그 수학 시간 있죠? y는 x 그래프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도 이런 형태의 그래프잖아요. 여기엔 3, 4분면까지 나타내면 여기 원점이라 했을 때 x축의 값이 커질수록 y축도 같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래 걸린다. 여기에 나타난 오를 빅 O라고 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가 계속 그려지고 있죠. 데이터의 증가분과 시간축의 증가분이 일정하죠. 이때는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딱 보고 어떻게 탐색하고 얼마나 걸릴지가 나오는 거예요. 얼만큼 걸리겠구나. 그럼 여기서 나온 게 있는데 이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이 비고의 경우는 시간 복잡도고요. 비고가 시간 복잡도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테스트 안 해보고서 이거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러면 알고리즘은 그냥 어떻게 증가하겠구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식이 비고 노테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알고리즘이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가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면 10번 탐색할 거고 20개면 20번 걸릴 거야. 이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종류에 빅 5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단지 이 빅 5가 대표적인 것 뿐입니다. 빅 오메가도 있어요. 빅 옴, 그리고 세타도 있고. 근데 이 오메가랑 세타는 안 씁니다. 오랑 오메가랑 세타랑 좀 나타내는 그 의미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효율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빅 5의 경우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실제로 데이터의 개수가 뭐 여기서 지금 20개죠? 20개인데 18을 찾아야 돼요. 그럼 18번 걸리는 게 맞죠? 개수는 20개여도 이거를 사용하면 되니까. 만약에 1을 쓴다면, 1을 찾으려고 한다면 들어가자마자 찾긴 하는데 그래도 데이터가 20개니까 20번 탐색합니다. 왜냐면 찾으려는 게 20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20이라는 게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하한선, 세타는 중간.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데이터의 개수가 20개인데 1을 찾겠다는 건 한 번에 끝나겠죠. 오메가로 한다면. 세타는 뭐 중간이니까 20개인 상황에서는 10, 10번쯤 걸릴걸 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실제로는 20번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비고를 쓰는 이유는 알고리즘이 끝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최대 얼마나까지 걸릴지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아닐 수도 있는 경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나 세타는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되고요. 오메가를 쓰면 진짜로 최소값을 나타낼 수 있고, 세타를 쓰면 대략 어디쯤,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 쉽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빅5라는 거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수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성능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정도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 시간의 소요를 표현하기 위해 빅5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을 가지고 그게 증가감소 이 함에 따라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에 1. 이건 어떨까요? 무조건 한 번에 끝난다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잠깐 줄이고 펑션 1. 그리고 얘는 정수 배열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 배열이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함수인데, 이 밑에 void main 이런 거 있다고 할게요. 가정을 하고 얘가 return 해요. n의 0은 0이다 라고. 좀 더 이거를 좀 풀어서 써보자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펄스. 요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배열로 넘어온 요 n의 첫 번째 요소가 0인가, 첫 번째 공간에 있는 게 0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끝나겠죠. 0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은 리턴 해가지고 함수가 끝나니까. 요런 상황이 5, 1에 해당하는 거죠. 배열 n의 첫 번째 인덱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없죠. 배열의 크기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배열이 만약에 100칸짜리라고 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가 0인지 아닌지만 따지고 있으니까요. 크기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몇 칸이 들어오든 첫 번째 칸의 요소와 특정 요소를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펑션 1은 일정한 속도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첫 번째 칸만 연산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또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5n이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y축이 타임이고 x축이 데이터인데 이 알고리즘이 끝나는 시간을 표현한다면 계속 일정하게 여기 첫 번째 칸이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뭐 배열이 100칸짜리 배열일 때도 첫 번째 거 비교하고 끝나고 1000개일 때도 첫 번째 칸 비교하고 끝나고 일정하게 끝나죠. 그러면 데이터의 개수가 양의 방향으로 발산한다고 했을 때도 시간은 일정하게 걸리니까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의 1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여기 숫자 상수 뭐 숫자 뭐가 들어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정하게 끝난다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게 5의 n 5의 1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요 함수를 계속 이용할 거예요. 이번에 그래, 다음 거를 하기에 앞서서 요 함수가 얼마나 걸릴지 그거를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i는 0부터 i는 n의 길이만큼 1씩 증가하면서 이 안에서 뭐 printf n의 i n의 i 일단 i로 하죠 그냥. 그럼 이 함수 안에 있는 포문은 뭘까요? 얘는 반복하는 횟수가 이 배열의 길이에 따라서 정해지죠. 뭐 배열 n이 3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3개면 0부터 3까지가 아니라 2까지죠. 그러면 0, 1, 2니까 3번 반복하고 3번 출력할 거고, 배열 요소가 10개면 10번 출력할 거고요.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많아지면 출력하는 결과값도 많아지니까 길어지니까 처리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 출력문 입장에서 봤을 때 넘어오는 배열 크기에 따라서 얘가 몇 번 반복할지 그 실행하는 횟수가 달라지니까요. 이해되시죠? 얘는 ON. ON은 아까 이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함수로 한번 나타내 봤고요. 이 ON에서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좀 삼각함수 관련된 건데 탄젠트 값이 일정하죠. 탄젠트를 구할 때 이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했으면은 밑변분의 높이였으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계속 일정하죠. 이거는 뭐 그러면 얘가 리니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선형 모델. 얘는 여기다 써야겠다. 선형 모델.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중 포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 포문이라면 이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몇 번 반복하는지 이 출력문 반복하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말고 J로 J 해놓고 여기는 여기 똑같이 J 자, 이 배열의 크기 증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들어온 배열 n의 길이는 1이에요. 그러면 1이니까 1 곱하기 1이죠. 두 개라면 2 곱하기 2죠. 세 개면 3 곱하기 3이고 각각 배열의 개수에 따라서 출력문이 실행되는 횟수가 1, 4, 9죠. 이렇게 하지 말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어떻게 표기할지 이해되시죠? 이때는 이렇게 씁니다.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제곱수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되시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 곡선이 없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거는 데이터가 음수인 경우는 없으니까 배제한 거고, 이때는 5의 n 제곱이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나 이게 잠깐, 여기다. 오케이. 잠깐. 오케이,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에요. n. 그러면 뭐 1, 2, 3 쭉 1, 2, 3 쭉 진행하겠죠. 그러면 이런 표 형태로 나옵니다. 표 형태로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산해야 되는 이 범위가 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죠. 대신에 이제 n 곱하기 n이면 지금 얘는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제곱 형태로 나온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 n 하나로 가로 세로 범위가 정해지니까 요 n의 수가 커지면 제곱수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데이터의 증가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도 길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더디다가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시간도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적분으로 따지면은 이 그래프상의 점에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이번에는 매개 변수로 인트 배열을 새롭게 추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m, 배열 m의 길이만큼 반복하고요. 그러면 둘 다 n이었을 때는 n 곱하기 n이었죠. 지금은 m이죠. n 곱하기 m. 그래서 5에 n 곱하기 m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래프의 개형은 이때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문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반복문의 재료는 K로 할 거고, 얘는 배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때는 어떨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이랑 비교해 가면서.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게 0, 여기가 n,
라고 했을 때 여기는 1, 2, n 여기까지는 이제 n 곱하기 n이죠. n의 제곱인데 이때는 얘는 입체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 면이 된 게 n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n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입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세제곱이 되겠죠. 세제곱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증가하는 양이 더 커지고 데이터가 음수일 때는 뭐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가 음수인 경우는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의 개수 대비 시간 차이가 크게 나죠. 뭐 데이터의 개수가 2일 때는 여기서는 4인데 걸리는 시간이 4인데 여기서는 2라고 하면은 8이죠. 증가폭이 큽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얼마나 걸릴지 이렇게 표기한 것만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러면 이거는 잠깐 지우고 5의 n 제곱이라면 이거는 2차 함수 그래프 나왔는데 반대로 지수와 밑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아는 분들은 아실 건데 얘는 이제 지수 함수 그래프가 되죠. 어, 0일 때 1이죠. 얘가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1.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죠. 지수함수 그래프잖아요. 뭐 이걸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여기 1부터 해가지고 1과 1을 더해서 2가 되고요, 1과 2를 더해서 3이 되고 2와 3을 더해서 5가 되고 5와 3을 더해서 8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1과 1 더하고 그러면 2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1과 2를 더하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려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새로 나온 2랑 그 전에 더한 숫자 1 더해서 3이 되고,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온 3이랑 그 전에 더한 숫자 2를 더해서 5가 되고요, 5랑
3을 더해서 8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는데, 잘 보면 다음 거를 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용하죠. 얘 입장에선 자기 자신이 이거고, 맞죠? 그래서 그 다음 걸 정하기 위해서 직전 거 더하고 자기 자신, 얘는 직전 거 그리고 자기 자신 직전 거, 아니 요게 직전 거 자기 자신, 직전 거 자기 자신. 그래서 직전 거 더하기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제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제기.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다음에서 나 자신을 원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고리즘으로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짤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어요. 제기를 이용한 거는 이 부분이 될 거고, 코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셨죠?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전 거 있죠? 이 직전 거를 교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져다 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직전수 더하기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야 그 다음 게 나오고, 또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전 거랑 직전 거를 더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트리 구조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 n에 5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 3, 3,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지가 쳐져 있어요. 이걸 이제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5를 입력하면 4나 3이 되어야 하고, 4가 실행되려면 3이나 2가 실행돼야 하고, 3이 실행되려면 2나 1. 그래서 해당 층에서 직전 층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얘네 두 개를 요청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 나무 모양이라서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의미하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거고, 우리말로는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입력한 게 2라면 여기서 이렇게 2라고 한다면 이러고 끝나는 거죠. 입력받은 수가 크면은 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2랑 1, 여기는 1과 0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다 노드예요. 얘네들은 이거는 또 따로 여기다가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뭐 만약에 뭐 2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백준이나 뭐 프로그래머스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런타임 있죠. 이 런타임에 결정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좀 할 게 많아지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가 나왔으니까 로그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상용 로그.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진 트리, 이진 탐색에서 사용돼요. 바이너리 서치라고 여기에 사용됩니다. 만약에 9칸짜리 배열이 있어요. 자, 이렇게 9칸짜리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숫자 1부터 9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수를 가지고 있는데 찾으려는 게 6이에요. 6은 좀 다르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려는 숫자가 6입니다. 그러면 리니어 서치의 경우는 앞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전부 다 순회했죠. 자, 이진 트리는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나눕니다. 어디가 됐든지 반으로 나눠요. 이런 식으로. 떼서 이제 앞에서 먼저 찾습니다. 여기서 먼저 찾아요. 그리고 나서 없으면 여기서 반을 나눕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또 앞에서 탐색해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거를 키라고 하는데,
이 키가 없으면 찾는 데서 없다. 오른쪽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다시 중간값을 도출한 다음에 또 세로 반을 나누고 왼쪽에서 먼저 탐색하고, 근데 탐색했는데 또 없다.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반으로 나누고 또 왼쪽부터 탐색하고. 그래서 이게 이진 탐색입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한번 진행될 때마다 비교해야 하는 그 집단이 반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으로 검색해야 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검색하시면 그 구현된 코드가 나올 거고, 아마 코드에 나누기 2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중간 지점에서 나누는 건데, 잠깐, 이진 탐색 중간점 보이시죠? 나누기 2 보이시죠? 나눈 다음에 탐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탐색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탐색 범위를 변경하고.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죠. 시간 많이 줄어듭니다. 이진 탐색을 사용한 경우에. 그래서 이진 탐색의 방식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의 개수가 뭐 1000만 개다, 1000만 개 중에서 뭐 회원 아이디를 찾아야 할 때 선형 탐색을 하면은 1000만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잠깐, 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함수니까 지수함수랑 대칭이에요. 대칭. y는 x 대칭이라서 얘가 지나가는 점은 여기가 1, x축에서는 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0인 경우는 없으니까 요게 바이너리 탐색의 결과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시간은 줄어들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다 쓰지 말고 SQRT, 얘는 그 루트 있죠? 루트. 루트 n 이란 뜻입니다. 제곱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좀 수학을 모른다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조악하니까 수업 페이지에 또 그 이미지 파일을 올려놨어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비고 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 안 한 것까지 다 있으니까요. 한번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시간 복잡도에 대한 개념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추가적으로 한번 자료를 볼까요? 피고 노테이션 해서 여기 자료 같은 거 좀 많죠? 여기도 링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렸고요. 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소트라고 있어요. 소트. 뭐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정렬이란 뜻입니다. 정렬. 정렬 알고리즘 중요하죠. 소팅 알고리즘이에요. 종류 보시면 뭐 순차 정렬, 뭐 버블 정렬, 선택 정렬, 뭐 삽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나무 위키에 설명이 나와 있을 텐데 어, 여기 영상 보시면 각 뭐지? 정렬 알고리즘의 종류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을 한번 좀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꼬일 겁니다. 꼬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해하면서 지나가도 되는데 웬만하면 너무 막 이해해야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읽지 말고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알고리즘은 비고 노테이션이랑 정렬은 뭐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